여러분 안녕하세요. 챗봇 얘기는 이제 정말 많이 들으셨죠? 근데 그거 아세요? 그건 AI의 정말 아주 작은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그 너머, 그러니까 광고판부터 생명 설계까지 AI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열어가고 있는 진짜 혁신의 최전선, 그 네 곳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온갖 과대 광고들 속에서 진짜 AI의 발전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혁신이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는 네 개의 최전선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그 답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최전선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곳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바로 AI의 정신 속 그 내부 세계입니다. AI가 과연 어떻게 스스로를 가르치고 또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지 그 정말 놀라운 과정을 지금부터 함께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AI 연구자들을 오랫동안 정말 괴롭혀온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 학습 정책이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너무 어려운 문제에 딱 부딪히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성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벽에 막힌 것처럼요.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메타페어랑 MIT 연구진이 이 정체기를 확 뚫어버릴 새로운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이름하여 SOAR, SOAR이라는 프레임워크인데요.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바로 스승-제자 방식인데요. 자, 보세요. 먼저 스승 AI가 제자 AI를 위해서 딱 적절한 수준의 디딤돌 문제를 하나 만들어줘요. 그럼 제자 AI가 그 문제를 풀려고 시도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스승 AI가 받는 보상이 뭐냐? 바로 제자의 실력이 실제로 느는 것 그 자체라는 겁니다. 정말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 연구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밝혀졌습니다. 뭐냐면요. AI가 자기는 직접 풀지 못하는 문제라도 그 해법을 다른 AI에게 가르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문제를 직접 아는 것과 그 풀이법을 가르치는 것이 완전히 별개의 능력이라는 게 증명된 셈이죠.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의미는 아주 명확합니다. AI가 이제 더 이상 인간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아냈다는 거니까요. 스스로 똑똑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스스로 똑똑해지는 법을 배운 AI는 이제 그 정신세계를 넘어서 우리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가장 크고 화려한 무대가 바로 올해 슈퍼볼 광고판이었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단 30초 광고에 무려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10억 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무대가 그야말로 AI 기술을 뽐내는 거대한 실험실이 된 거예요. 기업들이 정말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두 AI 광고의 전략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거든요. 한쪽은 우리 AI 기술 이렇게 대단해 하고 자랑하다가 오히려 불쾌한 골짜기에 빠져서 사람들한테 외면당했고요. 반면에 다른 한쪽은 기술 자랑 대신에 아주 인간적인 재치와 날카로운 메시지로 승부수를 던져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가로 엔트로픽의 광고였는데요. 경쟁사인 오픈 AI를 정면으로 겨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AI와의 대화에 광고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와, 정말 날카롭고 철학적인 메시지죠. 이 광고 하나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서 결국 오픈 AI CEO와의 공개적인 논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결국 이 슈퍼볼 광고 대전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아주 명확해요. AI 기술이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기술 그 자체보다는 그 기술로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즉 인간의 창의성과 사람들과의 교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줬습니다. 자, 이제 사회와 소통하는 법을 배운 AI는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똑똑한 뇌를 가졌으니 이제 우리처럼 몸을 갖고 이 물리적인 세계와 직접 상호작용을 해야겠죠. 세 번째 최전선, 바로 몸을 얻는 AI입니다. 사실 오픈 AI는 몇 년 전에 로보틱스 팀을 해체한 적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똑똑한 뇌, 즉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모든 걸 집중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마침내 챗GPT라는 이 강력한 뇌를 완성한 지금 다시 몸, 즉 하드웨어를 만드는 일로 돌아온 겁니다. 전략적인 움직임이었던 거죠.
여기서 오픈 AI의 접근 방식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다른 경쟁사들, 예를 들어 테슬라처럼 막 화려한 모션 캡처 수트를 입고 사람 행동을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아주 조용하고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해 보이는 실용적인 길을 택했습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게임 컨트롤러 같은 걸로 로봇파를 원격 조종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하느냐? 바로 방대한 양의 행동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는 겁니다. 어때요? 챗 GPT를 탄생시킨 그 성공 방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오픈 AI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주 명확한 거죠. 단순히 텍스트만 이해하는 AI를 넘어서 우리 인간처럼 이 물리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진짜 신체 지능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그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최전선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가장 구체적이고 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분야일지도 모르겠네요. 바로 AI가 과학자가 되어서 인류의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생명의 구성 요소를 직접 설계하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폴드 기억하시죠? 단백질의 3D 구조를 예측해서 생물학계를 완전히 뒤집어 놨잖아요. 이건 마치 우리에게 생명의 지도를 준 것과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도를 가졌다고 해서 바로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즉, 구조를 아는 것과 그 구조에 맞는 신약을 개발하는 것 사이에는 여전히 아주 큰 간극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등장한 게임 체인저가 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자매 회사인 아이소모핑 랩스가 만든 새로운 신약 설계 엔진, 아이소 DDI입니다. 이건 그냥 지도를 읽는 수준을 넘어서요. 지도에서 보물, 즉 신약 후보 물질을 직접 찾아내주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능이 어느 정도냐면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이전에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단백질에 대한 예측, 정확도를 비교한 건데요. 아이소 DD가 알파폴드 3보다 무려 2배나 더 높은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AI가 그냥 기존 데이터를 외우는 걸 넘어서 아예 미지의 영역을 스스로 추론하는 능력을 갖게 됐다는 뜻이거든요. 이 새로운 AI 엔진이 가진 능력은 거의 초능력 수준입니다. 복잡한 물리 시뮬레이션보다 약물이 단백질에 얼마나 잘 붙을지를 더 정확하게 예측하고요. 심지어는 아미노산 서열, 그러니까 글자 정보만 보고도 단백질에 약물이 붙을 수 있는 숨겨진 주머니를 찾아내기까지 합니다. 이건 정말 의학계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진짜 게임 체인저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AI 혁신의 4가지 최전선을 모두 둘러봤습니다. AI의 내면 세계에서 시작해서 사회와 소통하고 물리적인 몸을 얻고 마침내는 생명을 설계하는 분자 세계까지. 정말 추상적인 생각에서부터 세상을 바꾸는 구체적인 결과물에 이르는 아주 놀라운 여정이었네요. 스스로를 가르쳐서 한계를 넘어서고 이제는 과학적 발견의 영역까지 넘보고 있는 AI. 이런 인공지능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다음 한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한계마저 뛰어넘게 될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